네,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상승의 트리거,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잠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테스트 소켓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최근 반도체 쪽에는 제가 전공정 쪽의 업황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공정 관련해서도 이 소켓 업체들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부터 좀 잘 나올 것 네. 같아서 좀 지금 타이밍에 맞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후공정 쪽은 전공정보다 먼저 오르긴 했잖아요. 테스트 공정에서 관련된 업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네. 차원에서 좀 알아볼까요? 후공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웨이퍼를 제조하는 전공정과 웨이퍼 제조 이후에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후공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후공정 중심으로 왔던 거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요. 그 이유가 전공정에서의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성능 개선이 점차 한계를 보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름으로 후공정에서 미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이 테스트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테스트는 대상의 형태에 따라서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각각의 장비 회사와 또 소재 부품 회사들이 다릅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이 패키지 테스트보다는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가 이 반도체 칩의 부가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즉 반도체 칩의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전방 산업 혹은 전방 AI 대표적으로 AI나 혹은 다혈주행과 같은 전방 산업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반도체 칩의 신뢰성, 성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칩 제조 회사들은 기존의 패키징 테스트를 하던 부분을 네. 좀 더 웨이퍼 테스트 앞단으로 테스트 과정을 땡기면서 더욱 신뢰성 있는 양품, 불량품을 선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의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이쪽의 장비 시장은 글로벌 90% 이상을 일본의 어드밴스 테스트나 미국의 테러다인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국내에서 몇몇 업체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틴, 유니테스트, YIK라고 하는 업체들이 네.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YIK 경우에는 웨이퍼 레벨 테스트 생산에 대해서 기존의 글로벌 3위 안에 있었던 일본의 요코가와를 인수하면서 네. 설립된 업체로서 기술력이 최근에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YIK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YC로 지금 사명이 변경돼서 다시금 상장을 했다는 점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YIK, YC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면은 이 웨이퍼 테스트에서 들어가는 부품을 네.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데요. 프로브 카드를 웨이퍼 테스트에 쓰는 이유는 기존의 패키징 테스트에서는 소켓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 웨이퍼의 경우에는 이걸 잡아줄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프로브 카드가 하게 되고요. 이 프로브 카드가 기존의 디램이나 비메모리 쪽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네. 못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TSE라고 하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나 연말쯤에 삼성전자 쪽으로 디램용으로 프로브 카드 초도 양산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건 그동안은 국내의 프로브 카드 업체들은 낸드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브 카드의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으로는 세라믹 F 기판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샘CNS입니다. 기존의 매출의 90%가 마찬가지로 낸드향인데요. 최근에 디램과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좀 중요한 주제가 이제 결국은 패키지 테스트 쪽인데 이 패키지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 장비에 테스트 소켓을 넣어서 이 소켓에 있는 핀과 이 반도체 칩의 핀을 붙여가지고 정기적인 연결을 통해가지고 양품과 불량품을 검증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소켓 업체는 리노공업과 ASC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이 소켓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반도체의 다음 타임라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방향성은 네.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AI에 대한 악수 효과가 확산이 되려면 온디바이스 AI로 본격적으로 IT 디바이스에서 수요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업체로는 제가 애플, 테슬라, 퀄컴과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의미 있게 전환이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 전에 아마 의미가 조금씩 생기실 것 같고요. 그런 쪽의 업체들의 의미가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IT 수요 확대로 연결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AI 반도체 쪽의 칩 설계에 대한 수요가 네.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엔비디아를 GPU를 대체를 하든 아니면 AI 반도체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하든 설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R&D 설계와 양산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소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테스트 소켓의 낙수 효과가 다음에는 기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기판에 대한 타임라인은 한 올해 3분기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테스트 소켓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소켓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이 전극을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러버 소켓과 핀 소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국내 업체들 대입해 보시면 러버 소켓은 ISC, 핀 소켓은 리노공업이 대표적이고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핀 소켓의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많이 쓰인다. 러버 소켓의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많이 쓰인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침투를 하고 있어서 둘 다 모두 서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 소켓 업체들의 매출 성장 이유는 매출 발생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팹리스 업체들, 즉 설계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할 때 소켓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양산이 채택이 되게 되면 양산 채택 때는 소켓의 매출액은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3년과 24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에는 설계 비중이 높았었고 올해는 양산 비중이 높아질 것인데 시장에 잘못 소통되어 있는 부분이 이 R&D 쪽하고 양산 쪽의 마진 차이에 대해서 좀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둘 차이의 마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즉 원래는 R&D 쪽의 비중이 높을수록 마진이 높다라고 인식들이 되어 있는데요. 양산이 많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업체들의 마진은 더욱 괜찮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23년보다는 24년의 실적 전망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 업체 중 하나인 TSE가 5% 상승을 하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그래도 또 러버형 소켓에서는 ISC 그리고 핀형 소켓에서는 리노공업을 짚어주셨는데 두 업체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비교를 한번 해보면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비메모리 중심입니다. AP나 CPU나 GPU와 같은 비메모리 비중이 전사 매출의 98%를 차지하고요. 전 세계 네. 이쪽에 1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 분야로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ISC의 경우에는 비메모리 비중이 70%, 메모리가 30%인데 이번 1분기부터는 비메모리 쪽 비중이 80%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내년까지는 비메모리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전사의 목표입니다. 즉 각각의 업체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3년의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둘 다 매출액은 감소를 했고요. 각각 매출 감소 요인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고객사의 감산과 업황 둔화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TSMC의 감산 역량이었고 ISC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역량이었죠. 24년과 25년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노공업 대비해서 ISC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성장성이 높고 그래서 25년 기준의 PER을 계산을 해보면 ISC의 예상 PER이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주가적인 업사이드는 지금부터는 ISC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C가 마침 고점 대비해서 좀 쉬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ISC의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중요한 빅테크 팹리스 업체들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주문과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고객 비중은 팹리스 45%, IDM 종합 반도체 쪽이 35%, 빅테크 10%인데요. 기존에 애플 쪽 물량이 좀 많았었고 퀄컴 쪽 물량과 이런 쪽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메모리 쪽 비중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주문이 어디에 많이 들어오냐면 인텔과 AMD, 엔비디아 쪽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텔 쪽은 CPU, AMD와 엔비디아는 GPU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즉 CPU와 GPU
쪽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AI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작년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비중이 13%였습니다. 올해는 25%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마진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ISC 경우에는 이제 M&A도 예정되어 있고 네. SKC와 합병이 인수가 되면 따라서 SKC 밑에 있었던 SK 엠펄스라고 하는 업체와의 통합 작업을 3분기 정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M&A와 통합 작업으로 매출 성장성까지 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하시면서 또 ISG 상승 탄력을 약간 키워나가고 있네요. 1.5% 상승 중 계속해서 테스트 소켓과 관련해서 유망 기업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